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주 1차원적으로 정말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받는 메시의 데뷔 연도를 보면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 축구 인생을 걸어온 거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따지면 더 되겠지만 대중들의 눈에 본격적으로 띈 기간은 2004년부터입니다. 메시가 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냐? 그 근거가 뭐냐?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20년 동안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1, 2년만 반짝 잘하고 나머지 기간을 다 못했으면 아무리 그 임팩트가 커도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받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에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 S&P 500 지수의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보면 위쪽으로 뻗은 파란색 그래프가 불마켓이고요. 아래쪽으로 뻗은 분홍색 그래프가 베어마켓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불마켓은 상승장, 베어마켓은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100년간의 역사를 봤을 때 상승장이 하락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 개념으로 돈이 불어나게 됩니다. 지난 100년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심지어 20년 이상 투자하면 100% 확률로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 지난 100년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보장이 있냐? 자, 이런 걸 따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메시는 20년 동안 보여줬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데 미국 주식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걸 부족하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미국 주식이 갑자기 맛이 갈 확률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나갈 확률 중에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 아닌가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QQQ,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ETF죠. 지난 20년간 약 590% 성장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폭락장이 많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스닥에는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이렇게 세 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지난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것도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뭐 축구 선수로 따지면 메시나 호날두가 물론 전성기가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선수들이 경기에 나오면 당연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사실 어디 가지 않거든요. 물론 나이를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SOXX는 지난 20년간 약 480% 성장했고 애플은 약 40년간 10만 5,089% 성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35년간 29만 3,730% 성장했고 아마존은 약 25년간 13만 741% 성장했고 TQQQ는 약 13년간 5,452% 성장했고 SOXL은 약 13년간 2,240% 성장했고 미래 유망한 분야들을 보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드론, 로봇, 빅데이터. 근데 이런 분야에서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을 찾아봤더니 전부 다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들어가 있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기업들을 찾아봤더니 또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에 다 모여있고 생각해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 돈을 쓸어 담았던 기업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도 돈을 쓸어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수에 장기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워런 버핏의 실제 사례를 봤더니 50세 이후에
99%의 자산을 축적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도 장기 투자의 근거가 부족하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메시가 지난 20년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도 뭐 다음 경기에서 골 넣는다는 보장이 있어? 뭐 다음 경기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딴지를 걸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잘한다는 보장 없죠. 없는 게 맞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100년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보장이 있어? 당연히 없죠.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얘네들 안 망한다는 보장이 있어? 당연히 없죠. 세계적인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고 경제적 자유 이룬다는 보장이 있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100% 찾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고요. 내가 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자유 못 이룰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확률이면 베팅할 만하다. 내가 정기 예적금만 해서 부자 될 확률 제로로 사느니 리스크 감소하고 기꺼이 감소하고 부자가 될 확률이 꽤나 있는 주식에 장기 투자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제 의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믿고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